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막다른 길에 선 한국 안보, 정부연구소에서 나온 핵무장론이라는 제목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능력 구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재적 핵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을 받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보를 뜻합니다. 전략연은 사실상 국책연구소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국책연구소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독자 핵무장과 재처리 권한 확보까지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평양에서 북핵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했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국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NPT에 비가입한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은 게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북중러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북중러는 모두 핵을 갖고 있고 독재자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핵 없이 이들과 맞서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사회는 불감증에 빠져 있지만 객관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미국 조야에서 본격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와 학계에선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을 지낸 앨리슨 후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일부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인사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핵을 갖는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계속 타진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세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당원 때문이지 갑작스럽게 당대표를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길지 않게 고민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연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 대표에게 당대표에 나서달라면서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는 공천혁명과 당원 주권 혁신을 이뤄내 총선에서 압승을 만들었다. 김대중 이후 이처럼 독재 권력의 핍박을 받은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명,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오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은 이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 지도자에게나 사용하는 언어로 충성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최고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개딸이 대거 유입되면서 개딸에게 찍히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대표 1인 정당인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또 대표가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하더라도 낯뜨거운 아첨과 아부는 혀를 차게 합니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방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친 이재명 성향 유튜버들은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했던 쌍방울 그룹이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인사를 영입했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려 했던 것처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이낙연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가요?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한 데 이어 예비 지도부까지 어대명, 당대명 이러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부 토론이 활발했던 민주당이 요즘은 북한 같은 행태가 나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 대학은 입학 후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공부하다가 2학년 이후 원하는 학과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하기 전엔 매년 입학생이 20명을 웃돌았지만 탈원전을 시작하자 10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22년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작년 입학생 수가 8명까지 회복됐지만 다시 3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삭감한 것이 학과 지원 시기와 겹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지금 각국은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AI 혁명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전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등 신원전 산업붐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원전뿐입니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학생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택을 망설인다면 곧 석박사, 연구진, 교수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는 길로 갈 것입니다. 원전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뒤집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 정권을 잡아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민주당 정략 수단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끝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재허가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표적이 된 장관급만 최소 8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10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1명, 판사 1명, 검사 3명은 실제 탄핵 소추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남발했습니다. 1987년 헌법 시행 후 37년간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6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 2년 사이 민주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거의 없던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 탄핵을 벌써 5번 했고 이제 또 한 차례를 추가하려 합니다. 검사들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한 방송사 구사대 같은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8, 9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7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만약 김 위원장이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할 경우 직무대행을 하게 될 이상인 부위원장도 고발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통위원회 법률에 위원장만 탄핵 대상입니다. 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이 부위원장도 탄핵하면 방통위원회는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는데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역시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연내에 마쳐야 했던 141개 방송국 제어가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운영체제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 3법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진을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해 민주당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의결을 못하게 하는 방통위법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친민주당 보도를 해온 MBC를 자신들 편으로 두기 위해 무리수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대선 공약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 거꾸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사를 자르려고 직장과 집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비판적 종편을 괴롭히기 위해 점수 조작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야당이 되자 정권의 방송 사유와 악순환을 끊겠다며 방송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언론개혁이지만 실제는 방송 장악입니다. MBC 사수를 위해 할 일, 못할 일 가리지 않는 모습이 과거의 구사대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